사실 나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우죠. 저는 이 싸우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해야 됩니다. 소통해야죠. 얘기 들어야죠. 타당한 건 수용해야죠.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다 보면 거의 좁혀져요. 이만큼. 근데 끝까지 좁혀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남은 요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라고 강제력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권력이죠. 그러면 합당한 결론을 내면 따르는 거죠. 억울하지 않게. 일반인의 평균적 기준에서. 근데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죠? 모두를 위해서. 그러나 부당하게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힘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면 안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말로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세상.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약간 희망 섞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 수도권 이 차등이 너무 심하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자본도 기술도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한 군데로 몰빵을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흐트러 놓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업도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말았죠. 당시에는 불가피했습니다. 불균형 성장 전략, 자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제 너무 특정 기업으로 많이 몰리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이 부작용이 이제는 성장,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해야죠.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지경이고 서울은 사람이 넘쳐서 터져나갈 지경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제는 지방에 분산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안 되고 방법이 있죠. 그 지방의 특색을 맞춰서 몇 가지 정부가 주력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관계에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큰 방향은 첫째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화석연료 의존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 탄소로 생산한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내야 된다. 이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해가지고는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정부가 수사가 전문이라서 태양광 산업 수사하다가 이 산업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복구해야 되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많아요? 지방에 많아요. 서남해안, 새만금 이 지방에 이 무한하게 많이 있는 이 바람, 이거 바람도 에너지거든요. 태양 에너지. 이 에너지가 사실 지방에 많습니다. 지방에서 곳곳에서 농사 대신에 이제는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되죠. 바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를 깔듯이 인프라로 다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깔아주면 내가 집에 지붕 위에다가도 태양광, 그 위에다가 바람개비 달아서 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해관에 또는 논뚝길에 농로 위에다가 개천 위에다가 전부 태양광 패널 깔아서 생산하면 되죠. 여주 구양리라는 마을을 제가 이번 선거운동 내려오면서 그걸 들렀다 왔는데 거기는 마을에 조그만하게 한 2,000 몇백 평 되는 데다가 마을 해관 밭 이런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아요. 그 1,000만 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전심은 그냥 다 무료로 먹어요. 동네 버스 다 무료로 운영해요. 사람 한 명 고용해서 동네 살림하는 동네 상머슴을 고용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온 동네 마을마다 다 하면 되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태양농사, 바람농사를 짓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10%가 안 돼요. 9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한 군데가 쓰기도 부족하다고 해요.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해외로 다 넘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지방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대신에 기업들을 이게 여기 중요한데 여러분 익산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울에다가 갖다 팔면 어디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죠. 왜?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수송비가 드니까. 그런데 전기는 저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에는 싸게 수송비, 전력 송전비 다 붙여서 소비지는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금도 좀 많이 깎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이 아파트 한 평에 3억이에요, 3억. 거기서는 이제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면 또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법인세 이런 거 많이 깎아줘야죠. 아니면 좀 면제를 해주든지. 그리고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의 대학도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됩니다. 나라가 살려면 길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길이 생긴 거예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막 밀어놨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땅값 싸고 좋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왜 인재가 없냐?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연애 데이트가 쉽지가 않아요. 즉 정주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관도 없어요. 문화활동이 안 돼요. 교육받기도 쉽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먼저냐? 청년이 떠난 게 먼저냐? 모르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서울대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 어디 가셨나? 서울대 나오셨죠? 네. 서울대는 정부에서 예산을 1인당 학생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6천만 원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대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2,100만 원, 2천만 원 뭐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나라 살림을 하면 어려운데 더 지원하고 있는 데는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자식이 5명인데 이게 한 명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장남 이놈이라도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놈이라도 키워서 공부시켜가지고 집안을 좀 일으키자. 그래서 장남한테 집중 투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내줘야죠. 장남 안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거 막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전 재산을 물려주냐고요. 에? 그 장남 때문에 고생한 막내, 둘째, 셋째 여기 그래가지고 힘들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거기다 재산 더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에 반대. 지방 국립대는 왜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서울대 거를 뺏어가 주자 그러면 또 싸움 나니까 이제 거기 놔두고 그냥 그대로 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물론 재정에 문제가 좀 있긴 해서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확 늘리고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연간 약 1,000억 단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늘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연구도 연구의 역량도 늘리고 또 기업들도 지방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도 이제는 앞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전기요금 비싸겠다고 느끼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예, 올릴 때 지방은 좀 덜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든지 해서 예, 에너지 요금의 차이를 규제의 차이를 세금의 차이를 만들면 희망이 생길 거다. 지방도. 그리고 전북에 관계된 이야기. 재생에너지 산업도 중요한데 전북은 특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식품 클러스터. 전에는 아유 뭐 그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 사양 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겁니다.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국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밥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밥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김을 원래 우리나라 말고 별로 안 먹었는데, 지금 미국, 유럽이 김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김 생산이 부족할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김밥. 요새 김밥을 수출하잖아요. 전주 비빔밥. 요새는 보관이 되잖아요. 이게 한국, K푸드, 한국 음식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건강 음식으로는 최고예요. 이런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 수출하면 되잖아요. 전주 비빔밥, K푸드. 그런데 이 전북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공단지들이 잘 발달해 있어요. 농업이 잘 발달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은 1.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2. 재생에너지 산업, 3. 문화산업. 문화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 K푸드. 여기에 전북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익산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집중 지원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도 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자잘해 보이는 얘기를 했지만 다 먹고 사는 얘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도 소외감이 많은 거 제가 압니다.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됐다. 이 삼중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그 억울한 생각 앞으로 더 나지 않도록 우리도 충분히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 들도록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